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저희 학회장님을 뵈러 먼 길을 왔거든요. 지난달에 연천 의료원장님으로 오셨어요. 그 하시던 성형외과를 탁 처분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으로 지금 급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자가 되는 관상은 어떻게 성형을 하면 되나요? 제 얼굴을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집까지 딱 쳐들어온 이유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얼굴을 어디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가?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돈도 잘 벌고 사회생활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상으로 바뀔 수 있나가 가장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자, 대부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성형해서 특별히 그 사람의 숙명이 바뀌어질 일은 없어요. 네. 사람 얼굴이 둥그런 것은 바로 하늘을 닮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 몸통이 사각형인 것은 땅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하늘의 기운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끝에가 수구, 수의 반대는 뭡니까? 화죠. 그 다음에 동서학이라고 그래서 5개의 오학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오학을 가지고 보듯이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코죠. 이걸 중학이라고 합니다. 이 코는 중학이라서 재물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러죠. 들창코 재산이 많이 샌다. 뭐 코앞에 점이 있으면 돈을 지킨다.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코는 토입니다. 오행상. 이 토라는 건 옛날부터 인간들이 먹고 사는 땅을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코 수술은 과연 몇 살에 해야 되느냐? 흔히들 고등학교 1학년 중3들 막 코 수술하러 와요. 근데 저는 절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코는 만 18세가 넘어야 됩니다. 왜? 사람 뼈가 21살까지는 특별히 키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코 수술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코 수술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코 수술을 권하고 특히 어린 사람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필러로 코 수술하는 걸 여쭤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모양이 바뀌면 형이 바뀌면 상이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러로 하는 것도 바꿀 수는 있어요. 다만 필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2가지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뭐에 따라 차이가 나냐면 그 필러에 어느 정도 가느냐 기간이 문제인데 6개월 가는 필러, 1년 가는 거, 2년, 3년, 5년, 심지어 10년까지 가는 필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같은 경우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늘을 자주 꽂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10년짜리 아테콜이나 아테피를 어디 가셔서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그 필러도 어차피 흡수가 되니 영원히 가는 거는 천상 보형물로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코 수술은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살이 빠진 것처럼. 그러면서 굉장히 윤곽이 뚜렷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들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사실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눈썹 여기인데 눈은 쏙 들어가 있어요. 쌍꺼풀도 이상한데도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는 여러분이 보이는 전체적인 조화를 맞았는데 특히 동양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은 코가 얕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넙대디하게 보여. 사실 골면적은 똑같은데 뇌면적은 1200cc 똑같아요. 그런데 뇌면적은 똑같은데 불구하고 걔네들은 갸름해서 작아 보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지금 화면처럼 얼굴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다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저런 머리 스타일 이런 하나하나가 다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쌍꺼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눈은 뭘 봅니까?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이 와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얼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대, 40대,
60대, 70대 돌아가서 귀까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상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얼굴에서 정말 여러분이 핸디캡이 있다는 것은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상담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건 하나 또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쌍꺼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 같은 눈을 너무나 선호합니다. 맞아요. 까만 눈동자에 쌍꺼풀 없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진 다 쌍꺼풀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두 겹을 해놔면 이 두툼한 게 없어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전태궁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상학적인 다 얘기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의 꼭 핸디캡이 있는 것만은 손을 대도 저는 무난하지만 우리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그래요. 물론 제일 빨리 형이 바뀌는 게 턱을 깎거나 우리 여기 하는 자이고마를 쳐서 뒤로 넣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뭐 이도 다 뽑아놓고 뒤로 밀고 다 하는데 부정교합처럼 정말 발음도 세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런 정도 같으면 그런 건 저는 상당히 권합니다. 하지만 굳이 최근에 와서 이쁜데도 불구하고 2, 3년, 5년 주기로 계속 수술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고수술했던 건 어떤 거 빼고 다시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 저 같은 얼굴로 딱 보면 어디 좀 손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네. 성형외과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어디 특별히 고쳐서 더 나은 게 있다 그러면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40이면 부록이라고 그래. 나이가 40 부록이죠. 50지천명이라고 하듯이 그 얼굴이 40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람의 상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베풀고 웃고 될 수 있으면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절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희망TV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심성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교수님 요새 왜 젊은 사람들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많이 깎잖아요. 네. 뭐 요 턱이 어디 사이로 들어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턱을 깎으면 이게 노년이잖아요. 예. 노년에 더 좋나요, 나쁘나요? 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요. 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게 턱이에요. 이게 하관이라고 해서 말년의 운을 보는 건데 저는 100% 말립니다. 정말 이게 자 지금부터 다 해보세요. 손을 여기 대보세요. 대보시고 이빨을 꽉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거는 저작근 중에서 우리 깨물근 중에서 마세터라는 교근으로서 우리 음식을 씹을 때 작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징어나 땅콩이나 고기나 마른 음식을 먹다 보면 이 근육이 많이 발달해요. 사실은 턱을 깎는 것보다는 보톡스를 6개월 주기로 4번 맞으면요. 이거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하관은 여러분의 말년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영화배우나 탤런트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럴 때는 뭐 굳이 뭐 내 인생을 꼭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저는 뭐 말리지 않겠지만 왜냐면 말리면 또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난리가 날 거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 볼 때는 네. 이게 좀 나왔다 생각하시면 가까운 성형외과 찾아가셔서 보톡스 맞으셔도 4번만 맞으세요. 2년만 투자하시면 정말 여러분 턱 갸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와서 상담해요. 이거 자르겠다고? 그래요. 1200만 원 주고 잘라요. 그럼 이건 어떡할 건데? 이것도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잘라서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이 전체를 무슨 바이스에 물려갖고 돌려서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다음 세대에 태어나실 때 죄송한 얘기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턱만큼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 연세가 들을수록 건강은 바로 씹는 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임플란트가 많이 발달을 하니 가능하면 턱은 손을 대시지 마시고 다만 부정교합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오거나 뒤로 이런 부정교합인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렇게 왜 성형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눈만 해주세요. 코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주의할 점. 성형외과 가면은 사실은 양심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여기도 해라 저기도 해라 막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갈 때 주의점 같은 거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첫 번째, 상담자가 담당 의사가 정말 필요한 것만 권할 때는 저는 그런 병원을 가시라고 그래. 그런데 대부분 코디가 있어서 나는 쌍꺼풀만 하러 가는데 듣다 보니까 코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맞아요. 그런 데는 피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 싸고 좋은 건 없어. 그렇다고 비싸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상담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꼭 여러분이 원한 걸 얘기했을 때 먼저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먼저 설명해 주신 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부작용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추가하거나 권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은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코디가 이거 했으니 이거 하셔라 또는 이런 붙인다든가 아니면 그걸 들어갔는데 요새 성형외과 의사들이 참 손바꾸기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하는 이유가 상담하고 직접 시술하는 분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서 부작용 설명을 안 하시면 제가 이 수술을 받았을 때 최악일 때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는 분을 100%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금액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딜하시는 거예요. 제가 꼭 얘기하는 거, 연휴 때 가거나 명절 때 가시면 깎아줄래? 깎아줄 수가 없어요. 왜? 환자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깎아줘요? 비수기 때 가세요. 비수기. 네. 비수기가 언제냐? 명절 끝나고 다음이 비수기입니다. 네. 그럴 때 찾아가시고 방학 때 시작하면 학생들 굉장히 많이 와요. 대학생들. 그거보다는 개강 막 시작해서. 그러면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여러분 되니까 금액을 한 20%에서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남겨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데 또 뷰티에 쓴다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 아닌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항상 이 처진 눈이 조금 고민이었는데 대한민국 여성의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를 향해서 살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좌우지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우리 희망TV에 올리신다면 좋아요 콕 누르시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좋아요 꾹 누르라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인들은 물론이고 옆에 밴드, 카톡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